우리 세 번째 발표는 김은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이제 교수님이신데 우리 김은정 교수님은 이제 사실 우리 국책연구원인 이 국토연구원 거기에 이제 저기 건강센터 그렇죠? 예, 건강센터에서 오랫동안 책도 굉장히 많이 내시고 굉장히 또 이런 공간과 이 건강을 어떻게 연계해서 이 건강 공간, 건강 장소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쪽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강한 장소 만들기와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은정입니다. 우리 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도시계획가이고 굉장히 물리적인 사람입니다. 네, 도시계획의 핫 이슈는 뭐 요즘에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연구할 때 저는 건강 연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다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 그러면 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면 지금까지는 전문가와 행정끼리만 디자인하고 계획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시민과 그다음 공무원과 그다음 차세대 리더들과의 협업을 통한 평생 학습을 통한 장소 만들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결정 요인에 대해서 앞서서 그 박남수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건강결정 요인은 우리가 아다시피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환경에 집중을 합니다. 다른 부분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유전에 대한 문제, 의료 서비스의 문제들은 뭐 의사 선생님과 보건학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연구들에서 어쨌거나 뭐 건강의 환경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빌트 인바이런먼트나 피지컬 인바이런먼트 이런 것들이 큰 포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의미하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약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처음에 저는 부동산을 연구하러 가긴 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 개발을 연구하러 미국에 갔는데 그게 미국에 갔더니 CDC에서 urban 플래너에게 펀드를 줍니다. 그러면서 좀 헬시 커뮤니티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주는 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박사 논문을 그런 식으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생각들을 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건강 커뮤니티 디자인 체크리스트는 미국 CDC에서 발표한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너의 건강은 너가 생활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시환경에서 건강과 관련된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urban 디자이너 혹은 플래너들도 반드시 그 건강 증진을 위한 고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지금까지 고민하고 이 디자이너들 그다음 플래너들이 어떤 측면에서 이 평생 학습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볼까 했을 때 제가 그 접점으로서 3가지 제안을 혹은 요약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시민들의 참여이고 두 번째는 행정적 차원에서 부서 간의 파트너십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된다 생각했고 마지막에는 중장기적으로 이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교육, 학습이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건강한 장소 만들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전문가와 행정부서만의 유일한 그들만의 필드였습니다. 그 누구도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플래닝
보고서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뭐 아주 굳이 무엇을 찾겠느냐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시민 참여는 기껏해야 공청회 참여, 설문조사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는 시민 참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 사실은 그 도시계획을 세우면, 도시 기본계획을 세우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의 계획이고, 그 해당 지역에 가장 사실 잘 아는 사람은 지역 주민이고, 그 계획에 혜택을 받을 사람도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계획 혹은 장소 만들기는 도시계획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그림들은 이제 도시계획에서 지자체 단위의 가장 높은 그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인데요. 왼쪽 거는 서울 도시기본계획, 오른쪽 거는 인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계획을 세워라 라는 것들에 대한 그 많은 그런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구체적인 것인데요. 이거는 런던에서 건강한 스트리트 만들기, 우리 건강한 거리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할 적에 그냥 디자이너 혹은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 지역 주민들, 구체적으로 코-디자인 샤럿 프로세스라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드는데요. 코-디자인이니까 행정도 있어야 하고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서포트를 해주고 행정가들은 행정적인 서포트를 하면서 그 특정 장소에 대한 계획과 디자인은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그 컨셉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서포트해가는 그런 패턴으로 가야 한다. 그랬을 때 지역 주민이 정말 원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더라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샤럿 프로세스는 영국에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어떤 그러한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간 파트너십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과 보건의료 간의 파트너십이 행정적 차원에서 거의 잘 없지요. 근데 사실은 그들만의 장점이 있어요. 보건의료는 건강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건강 관련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그 지역의 어떤 도시 형태, 디자인,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지를 못하고 그 높은 벽에 갇혀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다른 실제로 그 외국에 가서 보기도 했고 많은 나라의 그 것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도 그럴까? 네, 물론 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노력하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른쪽은 영국의 PCT와 그 다음에 플래닝 어소리티가, 그러니까 계획 부분과 보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고 할까라는 것들을 이제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왼쪽은 어떤 지역에 도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갈까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는 그 사례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시흥시 사례를 들고 싶어요. 사실 이 시흥시가 지금 건강도시 사업을 굉장히 꽤 오랫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아웃풋은 지금 프로세스 중이고 그 디자인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 아웃풋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계속적으로 이 지자체 간의 부서 간의 벽을 허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정말 저는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조만간 좋은 그런 샤렛 프로그램, 아까 그 런던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무엇 두 번째로는 부서 간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는 그 차세대 교육입니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도시계획과 공중보건 전문가들 사이의 상호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장점이 있고 그들 간의 시너지가 나타난다면, 그들 간의 협력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래 그림은 그 보체 교수, 이때는 버지니아 대학에 있는데 지금은 학교를 옮겼지만 저 사람은 도시계획가입니다. 내 Healthy Community라는 수업을 개설하고 저기에 도시계획뿐만이 아니라 공중보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그 실제로 어떤 그 사이트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할 것인가라는 그런 수업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보첼 교수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도시계획과 공중보건의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여러 가지 교과과정 모델들을 만들어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안에 보면은 그 단원별로 어떤 수업을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공중보건과 도시계획의 전문가를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저기 보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코어 과목들이 있어요. 토지이용과 교통, 도시계획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마도 보건에서의 코어 과목인 건강영양평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인터디스플리너리 과목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 미국 쪽에서는 보첼 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런 어떤 무브먼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들은 그 사회에는 도시계획과 공중보건의 접합점에 그 현장 전문가를 굉장히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박스에서는 보면 공중보건 석사를 하고 도시계획 석사를 해서 무슨 공중보건국에 취직한 사람들, 이런 어떤 사례들이 막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은 이 인터디스플리너리를 한 사람이 필요하는데 왜 우리는 너무 그 안에만 갇혀서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차세대 교육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요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건강한 장소 만들기를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진짜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인터디스플리너리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 맨 마지막 장은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은 뭐냐면, 첫 번째, 건강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행정적 차원에서는 부서 간의 파트너십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차세대 리더, 이 두 가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차세대 리더를 위한 평생 학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이 도시계획과 공중보건이 남남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고 통합돼서 이 공중보건이 이 도시계획에 이렇게 잘 연결해서 건강한 도시 만들기, 건강한 장소 만들기 위주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환, 그래서 이 도시도 건강 도시로 이렇게 전환돼야 되고, 또 그린 트랜지션, 이 녹색 도시로 또 전환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흥시 1부서 1 건강도시 정책의 사례까지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조발제와 이렇게 세 분의 발표를 여기서 클로즈 하고요. 다시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네. 네, 그 새로운 관점과 안목으로 건강도시, 건강교육, 공간에 대해서 값진 발표를 해주신 발제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잠시 5분간 휴식 후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